안녕하세요. 생활불교의 도각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살살합니다. 감기 안 드시게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초겨울에 추위를 많이 타면은 한겨울 내내 춥답니다.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기도를 하고 또 많은 도랑들이 있지요. 그 대표적인 도랑이 관음도랑입니다. 관음성지라기도 하지요. 우리나라 관음성지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가장 재밌는 이야기들이 쓰여 있는 낙산사가 최고로 칩니다. 이 낙산사는 제가 오래전에 영상으로 만드는 게 있습니다. 의상대사께서 창건을 하시죠. 오늘은 의상대사께서 창건을 하시고 그때 또 수기를 받게 됩니다. 200년 후에 또 어느 한 보살님이 오시게 된다는 그 수기를 받게 되죠.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의상대사께서 중국에서 유학을 하고 신라로 돌아옵니다. 신라로 돌아왔을 때는 이 신라에서는 전쟁 중이었습니다. 나라가 굉장히 어지러웠지요. 모든 게 힘들었습니다. 백성들은 굶고 질병에 시달려가지고 나라 꼴이 말이 아니었지요. 그래서 의상대사는 관세음보살님을 직접 친견할 것이라고 원을 세우고 강원도 양양 바닷가로 향합니다. 바닷가로 향한 이유는 바닷가 어느 동굴에 관세음보살님이 상주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지요. 그리고는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하리라 마음을 먹고 몸소 강원도 바닷가 굴러 갑니다. 그때에 파랑새 한 마리가 의상대사의 길을 안내하지요. 아마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관음굴입니다. 한 굴로 들어가지요. 거기 앉아서 관세음보살님 친견하라는 원을 세우고 100일 기도에 들어갑니다. 100일을 기도를 하고 해양을 하고 나서 7일간 용맹정진에 들어갑니다. 우리 불자님들 용맹정진 대사 잘 아시죠? 눕지도 않고 잠을 안 잡니다. 그리고 일주일간 기도를 하게 되죠. 이 용맹정진 7일째 된 날 동해 바다가 환하게 밝아오면서 붉은 용이 예의지를 물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바로 바닷물이 용솟음을 치면서 큰 연꽃이 바닷속에서 솟아오릅니다. 그 연꽃 위에 관세음보살님이 납두지요. 이 모습을 본 의상대사는 환희심에 찹니다. 그리고 동해 바다 용왕에게서 예의지를 받고 관세음보살님에게서는 수정 염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보물을 갖다가 보관하기 위한 그런 절을 창건하게 되죠. 그게 바로 낙산사입니다. 그리고 200년 후에 보밀스님이 중국에 유학을 갑니다. 중국에 유학을 하면서 개국사라는 절에서 있을 때입니다. 어느 스님이 보밀스님을 찾아옵니다. 스님께서 신라에서 오셨죠. 저도 신라에서 왔습니다. 그러자 보밀스님은 굉장히 반갑게 인사를 하게 되죠. 먼 타국 땅에서 같은 고향의 사람을 만났으니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리고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스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스님, 다음에 신라로 오시면은 저를 꼭 한번 찾아주십시오. 제가 스님께 큰 배움을 받고 싶습니다. 하거든요. 그리고는 보밀스님이 그 스님과의 이야기 도중에 특징을 하나 보게 됩니다. 이 찾아온 스님은 왼쪽 귀가 없는 그런 짝기 스님이었습니다. 짝기 스님은 당나라와 우리 신라가 국경이 있는 그 지금이 말하면 평양의 덕기방이라는 곳에 살고 있답니다. 다음에 신라로 오시면은 꼭 자기를 갖다가 한번 찾아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죠. 그리고는 헤어집니다.
그 후에 법률 스님은 여러 서성들을 찾아다니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수년 동안 공부를 하고 난 후 신라로 돌아오게 되죠. 신라로 돌아와서는 굴산사를 창건하게 됩니다. 굴산사를 갖다가 창건하고 나서 많은 중생들을 교활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어느 날 밤에 꿈을 꿉니다. 이 꿈 속에 당나라에서 만났던 한쪽 귀가 없는 스님이 나타납니다. 법률 스님은 반가운 마음에 아니 이게 누구신가? 당나라 개국사에 서 있을 때 만난 스님이 아니시여. 그러자 짝기 스님은 그럽니다. 스님을 기다리다가 제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스님이 저를 잊으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몸소 찾아왔습니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고는 하는 이야기가 스님 꼭 저를 한번 찾아주십시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꿈을 깨게 되죠. 법률 스님은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바쁘게 생활하다 보니까 약속을 갖다가 까맣게 잊고 있었네. 그 스님이 얼마나 지역한 마음이었으면 이렇게 꿈에서라도 나타났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채비를 차려서 평양에 있는 덕기방으로 스님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며칠을 걸려서 가다가 낙산의 어느 마을을 지나게 됩니다. 덕기방이 있는 곳을 물어보려고 사람을 찾던 중에 어느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 여인에게 덕기방이 어디 있는가 묻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덕기방이라는 그런 마을은 없습니다. 그러자 법률 스님은 다른 누구에게 물어볼 거라고 걸음을 돌리는 순간 그 여인이 다시 의아한 표정으로 묻습니다. 스님, 그런데 참 이상한 일입니다. 스님이 찾는 그곳 이름과 우리 딸아이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러자 법률 스님은 불현듯 이상한 느낌이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에게 딸아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물어보게 되죠. 여인은 자기 딸아이가 올해 8살이 됐는데 동네 아이들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못하고 저 밑에 남촌이란 시내가에 가서 놀고 온답니다. 그리고는 여인은 말이 이어집니다. 딸에게 물어본답니다. 혼자 놀고 왔느냐? 그래서 딸이 이야기를 하기를 거기 가면은 금색 동자가 있답니다. 금색 동자와 놀고 온답니다. 그리고 금색 동자에게 글도 배운다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 법률 스님은 딸 아이를 갖다가 한번 만나봤으면 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는 딸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이 법률 스님은 딸 아이에게 물어보죠. 얘야, 남촌이라는 그 시내가에 가면은 누가 있느냐? 그자 딸 아이가 그럽니다. 스님, 저를 따라오세요. 금색 동자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하고 스님을 모시고 남촌 시내가로 데리고 갑니다. 법률 스님이 시내가에 다다른 순간 깜짝 놀랍니다. 보니까 시내가에 금색을 바라는 부처상이 서가 있거든요. 그 불상을 갖다가 자세히 살펴보니 황옥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 그런 불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법률 스님은 황옥으로 된 부처님 상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그런데 왼쪽 귀가 없어요. 왼쪽 귀가 없으면서 얼굴 모습이 당나라의 개국사에서 만났던 그 짝기 스님 얼굴과 꼭 닮아가 있었습니다. 그때 법률 스님은 깨닫게 되죠. 아, 그 스님이 화연을 해서 나에게 그렇게 오셨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그때 어디선가 묘한 음성이 들립니다. 대사, 어서 오시오. 나는 정치 보리살타입니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와줘서 참으로 고맙소이다. 낙산사에 가면은 내가 거처할 곳이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요. 거기다가 나를 모셔주시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법률 스님은 이 황옥 부처님을 모시고 낙산사로 향합니다. 그때 낙산사 법당에는 관세음보살님이 봉헌이 되고 옆에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정치보살님을 봉안하게 되죠. 200년 전에 의상대사께서 관음굴에서 정치보살님이 200년 후에 오신다는 그 말씀대로 정치보살님이 오신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낙산사에서는 낙산 8경 중에 첫 번째로 저녁에 울리는 이 범종소리, 범종과 칠성석탑, 원통보전, 사리탑, 홍련암 등이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신선봉 정상에는 해수관음 보살상이 우뚝하게 봉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양양 낙산사에 가시면은 한번 쭉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련암 관세음보살님이 붉은 연꽃을 타고 바다에서 솟아올라온 것을 보고 의상대사께서 지은 곳이 홍련암입니다. 지금도 많은 우리 불자님들이 이 홍련암을 차에서 관음기도를 합니다. 우리 불자님들도 양양에 가시면은 한번 낙산사 들르셔가지고 그 발자취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낙산사 후편 정치보살님이 봉안된 그 일화를 갖다가 이야기해 봤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기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두 건강하십시오.